안녕하세요. 글쓰는 운동선생 고원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손목입니다. 손목 아픈 분들 많으시죠? 손목 아픈 병명을 흔히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가사일이에요. 가사일.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4, 5배 정도 많은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에요. 그 중에 가사일 중에서도 설거지, 청소, 여러 가지. 저도 자취 생활을 오래 했고 지금도 설거지를 제가 담당해서 하고 있고요. 또 청소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이렇게 그릇이 깨질까봐 또 미끌미끌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무장갑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미끌미끌하니까 꽉 쥐고 하다 보면 손목도 아프고 또 손가락도 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사일이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컴퓨터를 많이 하는 분들, 또 핸드폰, 이런 전자기기를 쓰는 분들이에요. 특히 앉아서 이 좌판을 많이 친다든지 핸드폰을 오랫동안 조작하다 보면 손목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는 모르지만 이 누적이 되면 되게 아프거든요. 누가 생각해 보세요. 한 대 빡 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이렇게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빡 칠 때는 그때 아프고 말지만 계속 때리면 이게 나중에는 여기가 미세골절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할 때는 모르지만 이게 하루 이틀 몇 년씩 누적되다 보니까 손목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이 정중신경에 압박이 생기면서 손목이 아프거나 손가락이 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줄이면 좋은데 안 할 수는 없고요. 줄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작업도 하셔야 되고 또 가사일을 어떻게 줄입니까? 핸드폰은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하시는데 그게 바로 스트레칭, 또 더 염증이 도지기 전에 자가 진단이나 테스트를 통해서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받는 거,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마지막에는 그 손목을 쓰는 근육, 전완근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가 진단이에요. 자가 진단보다 더 좋은 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는 거예요. 전문의에게 진단 받으시는 게 좋지만 그게 좀 여의치 않다, 또는 빨리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럴 때 바로 좋은 방법이, 자 보시면 손등을 포개서 팔꿈치와 나란히 해서 손등을 포개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누르고 계세요. 쭉 누르고 1분 정도 경과했을 때 그 안에 너무 아프다든지 지릿지릿 저림이 온다든지 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런 분은 바로 병원 가보셔야겠죠?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한창 아팠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재작년이죠. 제가 책 원고를 책을 준비하면서 원고를 많이 쓰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루는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너무 아픈 거예요. 뜨끔하면서. 그래서 너무 놀라서 병원을 갔더니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 또 작가분들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바보같이 경험을 꼭 해봐야 알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경험 안 해봐도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데 저는 경험해봐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손목 아끼셔야 돼요. 한 1분 지났나요? 저는 괜찮네요. 다행히. 여러분들 중에 이 안에 저림이 있다든지 너무 아프다 하는 분은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가진단 테스트고요. 운동을 해야겠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어서 거기에 좋은 체조를 해야겠다 하는 분은 바로 이 동작을 따라해 보세요. 쭉. 자,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이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이완하셔야 돼요. 조금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충분히 이완하세요. 이완해서 손목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동작이 이렇게 위로 올렸던 걸 밑으로 내려서 손목을 쭉 이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한 30초 정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30초, 또 더 나아가서 1분 정도 하시면 되고요. 또 한 번에 좋아지려고 너무 한 번에 오래 길게 하시면 무리가 갑니다. 뭐든지 무리 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과유불급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오른손 해볼게요. 충분히. 제가 본의 아니게 손금을 다 공개합니다. 제가 예전에 치료받을 때 우연히 만난 물리치료 실장이 제 제자였어요. 선생님하고 뒤에 와서 끌어왔는데 그 제자가 세계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던 제자인데 물리치료사가 돼서 지금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엄청 혼났어요. 선생님 몸 관리 못 하신다고. 저보고 이걸 테스트하면서 좀 더 당기셔야 되는데 전완근이 짧아졌다고 구박하더라고요. 쭉. 아, 이게 아니죠? 이렇게. 뭐 물론 이 동작도 굉장히 좋습니다. 충분히. 보셨죠? 그 다음에 두 손을 합장하듯이 해서 팔꿈치와 손의 위치를 나란히 해서, 자, 손등이 닿아서 눌러주면 자가진단 테스트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나 없나 자가진단 해보는 거고요. 반대로 손바닥을 마주해서 눌러주면 이거는 좋은 체조가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손등은 자가진단, 손바닥은 체조. 쭉 눌러주세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쭉 누르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대화하시고 돌보시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몸 상태가 좀 나아졌다.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되겠다. 예방법은 제일 좋은 게 바로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이 손목을 관장하는 근육이 전완근이잖아요. 전완근을 강화하는 리스트 컬을 알려드릴게요. 손목을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인데요. 덤벨을 준비하면 더 좋고요. 사실 저는 이런 물통 갖고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은 마침 제가 찾아보니까 덤벨이 없네요. 그래서 물통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벼운 덤벨, 자신의 체력에 맞는 덤벨 500g부터 1kg, 1.5kg, 2kg짜리 덤벨이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덤벨을 잡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요가 브릭인데요. 저는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운동 기구가 직업상 집에 있습니다. 요가 브릭 같은데 이렇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테이블 위에 하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무릎 위에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 보세요. 손목이 바깥으로 좀 나왔죠? 충분히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 동작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한 10번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2세트, 3세트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해서 위로 올려주셔도 좋아요. 요건 조금 더 힘들어요.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더 힘들고요. 어떤 분은 이게 더 힘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극을 양손을 같이 하셔도 됩니다. 양손을. 물통이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양손을 두고 같이 하셔도 돼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전완근이 테이블에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생각보다 또 보기보다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전에 제가 뭐 팔씨름 같은 걸 좋아했을 때 또 턱걸이를 좀 늘리고 싶었을 때 이 운동을 많이 해서 이 전완근을 키웠어요. 보시면 이렇게 전완근이 있죠. 이 전완근이 바로 이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걸 튼튼하게 하면 효과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무릎이 아프다, 무릎을 보호해야겠다 그러면 허벅지 근육을 키우시고, 허리를 보호해야겠다 그럼 복근과 코어 근육, 척추 길이근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이 할 일을 근육이 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관절은 많이 쓰면 쓸수록 닳고요. 근육은 잘 쓰면 더 튼튼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절보다는 근육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조와 오늘 알려드린 체조, 근력 운동 통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우리 모두 해방됩시다. 아시겠죠? 화이팅! 이상 글쓰는 운동선생 공한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